600억 원을 들여 설계와 검토까지 마쳤는데 현대건설이 결국 손을 뗐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무산 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3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형 사업을 발주할 때 가장 유력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단독 협상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정부와 단독으로 공사 조건을 협상해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정밀 기술 검토 결과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협상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철수했고요. 동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600억 원의 비용과 25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 검토한 결과 최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미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는데 왜 굳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으려는 걸까요? 그 출발점은 2002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해공항의 구조적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해공항은 민간공항으로 계획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군용 비행장으로 먼저 만들어졌고 그 후 1990년대에 민간공항 기능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건데요. 원래는 공군기지로 쓰였기 때문에 지형 조건보다는 군작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활주로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배치도 민항 기준에선 비효율적이고 안전성도 떨어지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김해공항은 활주로가 엇갈려 있어 동시 사용이 불가하고요. 착륙할 땐 산을 피해서 돌아내려와야 하는 불편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도심과 산지에 밀착돼 있어 확장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운영면에서도 제한이 많습니다. 야간에는 소음 민원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비해 수용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과 맞물리면서 김해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지역민들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엔 인천공항, 호남엔 무안공항이 있는데 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만 허브공항이 없냐라는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은 낡고 협소한 데다 조건도 열악하다 보니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수건 사업으로 부각된 겁니다. 게다가 가덕도는 해상 접근성도 뛰어나고 24시간 운항도 가능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도 있어 동북아 항공, 물류 거점으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덕도의 현실은 어떨까요?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프랑스의 공항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ADPI의 용역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입지 후보였던 가덕도나 밀양 대신에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ADPI는 가덕도의 7개 평가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최하위점을 부여하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 역시 군 공역 충돌, 소음 민원, 지역 갈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정치권은 가덕도 카드로 방향을 다시 틀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7대 불가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7가지 이유를 보면 경제성에서 BC 비율이 0.51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BC 비율, 비용 편익 비율은 이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사업에 투입된 비용 대비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이익이 남는 사업, 1보다 낮으면 손해보는 사업이란 뜻인 거죠. 가덕도 신공항은 BC 비율이 0.51,
즉 투자한 돈의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가덕도는 기술적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인천공항이 평균 수심 1m, 연약지반 5m 정도의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었던 것에 반해 가덕도는 수심 최대 21m, 연약지반 두께가 최대 45m에 달하는 극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가덕도는 인천공항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매립토양은 1.4배가량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지반 특성상 장기적으로 활주로나 공항시설이 고르게 내려앉지 않고 한쪽만 가라앉는 부둥치마 위험이 크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이 문제로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가덕도는 그보다 더 악조건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인근 진해 해군 비행장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와 함께 가덕도가 낙동강 하구라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와 가까워 조류 충돌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4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에서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등을 평가해 정말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필수 절차인데요. 원칙대로라면 진행이 불가한 상황인데 특별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부산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섭니다. 여당,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전폭 추진을 약속했고 야당, 당시 국민의힘도 뒤늦게 동참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됩니다. 게다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신공항이 필수라는 논리도 보태졌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다, 예타 면제는 불가피하다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겁니다.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 정치적 의제였습니다. 특히 선거철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며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현대건설이 설계까지 해놓고도 손을 뗐으니 다른 건설사에서도 쉽게 나서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본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2029년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될까요?